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3년 8월 10일이고 목요일입니다. 자, 정치논평국지를 하나 골라봤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운용자금이 세계 1위라고 하는 미국의 브릿지워터라는 헤지펀드의 책임자라고 봐야 되겠죠. 회장 레이 달리오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제가 추가로 이제 추적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작년에 책을 하나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은 아무래도 미국 사람을 향해서 향해 던지는 충고, 이런 부분이고, 자금의 세상 질서가 바뀌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세계 최대의 자본가 중에 한 명인 이 사람이 자본을 움직이는 내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 이 사람이 보는 시각이 담겨져 있어요. 다분히 이제 서구적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100% 동의하기는 좀 어려워요. 예. 그렇지만 현 작금의 세계 역학구도, 사실은 이제 그의 시선에 따르면 모든 것은 경제적인 부분에서 출발하는 것이고 자본의 움직임이죠. 그 다음 그게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부분인데, 이걸 하나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이유는 이런 현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약간 경제학 원론적인 그런 시점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거,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에서 가장 큰 자본을 내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게다가 미국 사람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사람이 쓴 책이에요. Yes 24시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영어 제목은 The Changing World Order. 제목도 상당히 좀 자극적이죠. 이런 앞뒤 맥락을 봤을 때 지금 세상이 변화의 한가운데 있다. 미국에서 중국으로 넘어가려고 그런다. 그런 사례는 지난 수백 년간 여러 번 있었다. 놀라운 일이 아니다. 미국 사람들아, 지금 이 방식대로 계속 진행해서 우리가 뭘 못하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걸 고치려는 노력을 못한다면 우리는 상당히 가시적인 시간 내에 5년이나 10년 내에 큰 아픔을 겪게 될 것 같다. 그 제발 피하자.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근데 이 사람이 이것을 상당히 책 장사를 하려고 그러진 않았겠죠. 이 사람이 세계 79위의 부자예요. 이 책 팔아가지고 살림에 보태려고 하진 않았을 거라고 보는데, 미국에 대해서 이제는 메시지가 있어요. 미국에 대한 사랑이라고 해석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미국 정부에 대한 경고라고 봐요. 왜냐? 미국이란 나라는 우리하고 달리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연방준비은행이 우리 한국은행처럼 정부에 소속되어 있는 데 아닙니다. 우리 정부가 망하면 대한민국이 망하면 원화가 망하고 한국은행이 망하고 이런 구조가 아니에요. 미국은 자본이 먼저 도망갈 수 있어요. 정부가 잘 못하면 미국이라는 데가 희망이 없어 보이면 둥지를 바꿀 수 있어요. 미국 자본이라는 것은. 우리는 아주 일부에 국한된 이야기겠지만 미국은 훨씬 일반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 전체 자본의 대부분을 상위 한 5%나 10%가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갈아타면 되는 거예요. 다른 화폐로. 그걸 물색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지금 같은 상황이면은. 그래서 그걸 경고하는 것이기도 해요. 미국 정부에 대해서. 너희들 자꾸 이렇게 하면은 길이 뻔히 보이거든. 지금 내리막이. 우리 갈아탈 수도 있어. 좀 신경 좀 써. 이런 메시지도 같이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사람이 신경을 쓴다는 게 유튜브 페이지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채널을. 구독자가 227만 명이나 돼요. 근데 대부분이 기관 투자자들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걸 보고 자기한테 돈을 맡기라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자, 그리고 이 조회수가 이 책의 내용을 한 40-50분짜리 영상으로 정리를 했는데, 다양한 도표를 통해서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BTS 인기곡 조회수만큼 나왔어요. 3,862만 명이라고 봤어요. 자, 이것은 대부분의 본 사람은 미국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중산층 이상의. 즉 이것은 미국의 중산층 이상의 세력에 있어서, 인구에 있어서 미국의 미래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 그래서 지혜를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지 이 진로를 좀 바꾸겠는가, 이런 게 또 묻어난다고 또 볼 수 있어요. 이거 그렇게 재미있는 주제 아니거든요. 보기에 그래프 많이 나오고. 근데 이만큼 봤다. 대단한 거죠.
자, 이 사람의 이야기 풀이는 이거에 지금 기반을 두고 있어요. 이거 하나만 잘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나라가 새로 전 세계 패권을 쟁취했으면은 서서히 성장해서 정점을 찍고 그 다음 내려가게 된다. 이게 반복돼서 나타나는 역사의 교훈이다. 자본주의 세상에서. 그게 그의 이야기예요. 뭐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것은 이제 우리 속담으로 풀이를 하자면은 달이 차면 기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이제 설명을 달아난 거죠. 지금도 우리 어떤 이제 사람들은 우리나라에도 미국이라는 나라는 약간 하늘과 같은 존재, 신과 같은 존재. 우리는 부족할 수 있지만 미국은 완벽하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예, 기술적으로. 그래서 신의 품에 안기는 것처럼 우리가 힘들 때 거기 가서 기대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일부 있어요. 아주 위험한 발상이죠. 미국 사람들 스스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리 차면 기운다고. 우리는 지금 이미 보름달 채우고 기울어지고 있고 속도가 가팔라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엄청난 모순이죠. 예. 자, 패권국이 되면은 처음에는 그 힘이 세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 후에 미국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평화가 유지되죠. 아무도 개기지를 못하니까. 그리고 그 나라는 번성을 해요. 모든 자본이나 새로운 기술 그리고 인재들이 이 나라로 모이기 때문에 그게 자본주의의 핵심 국가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우리나라가 향후 전 세계 여러 거점 중에 한 군데가 된다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면 똑같은 일이 발생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들어올 거예요. 그들이 가진 재주를 가지고. 왜? 그들의 꿈을 펼치기에 좋은 장소가 되는 거니까. 예. 자, 그러다가 어떻게 되느냐. 내가 패권국이 되니까 기축통화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옛날처럼 일을 열심히 안 하더라도 외국에서 빚을 잘 줘요.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 돈을 가지고 싶어서 안달이 났어요. 그럼 그게 우리 입장에서는 빚이거든요. 돈만 찍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빚을 그냥 좋은 값에 사주니까. 그러면 내가 스스로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는 동기부여가 줄어들게 돼요. 그게 세대를 거쳐가면 전염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미국이라는 나라가 옛날부터 계속 이랬던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면서 뭐가 생기느냐? 거품이 끼기 시작한다는 거죠. 생산과 소비가 왜곡되어 있으니까. 빚에 의지하게 되니까. 그리고 굳이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죠. 예. 그래서 여러분도 기억나실 겁니다. 미국이 러시아와의 구소련과의 패권 경쟁에서 이기고 나서 미국 대학원에 보면은 그때가 2000년 무렵에 앞뒤로 엔지니어링, 즉 공과대학에 학생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뭐 인도 학생이나 동양권 유학생으로 그걸 채웠단 말이에요. 왜 안 가느냐? 그거 해봤자 뭐 월급 얼마 받고 마는 건데. 예, 그때 인기 있었던 게 뭡니까? 전부 다 MBA 하러 갔었죠. MBA. 돈 놓고 돈 먹기 하는 데가 제일 낫다.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축통화의 힘이 아주 커지죠. 그리고 또 수익도 오르고 또 동시에 돈 놓고 돈 먹기가 되는 세상이 됐기 때문에 열심히 일만 하는 사람이 저기 돈 놓고 돈 먹기를 하는 사람을 성공적으로 하는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맞죠? 예, 내가 평생 월급쟁이 생활을 하는데 아파트 한두 채 잘 굴린 사람만큼 돈을 벌 수가 있습니까? 그들이 직업이 없다 하더라도 아니죠. 예, 우리도 이 사이클을 우리한테 투영시켜 볼 필요도 있어요. 미국은 그게 더 극대화됐다는 거죠. 왜? 돈을 쉽게 할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조금만 찍어내도 가치가 떨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자, 그래 되니까 또 다른 나라들은 열심히 우리 시장이 크니까 우리한테 오고 싶어 하고, 우리도 미국 옛날 이민 많이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 똑똑한 사람들, 예, 그래 가려고 하고, 예. 그렇지만 동시에 이제 그들 나라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미국에 빚을 사주면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기술들을 배워갑니다. 새로운 싹을 틔워요. 예. 자, 그래 되면은 이게 조금 부담스러워지거든요. 근데 내공은 떨어지는데 외형만 커진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거품이고 웃자라는 거죠. 식물로 따지면은. 그렇지만 그게 기축통화의 힘은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걸 버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렁에 빠지는 거죠. 그러면서 새로 태어난 젊은 세대들은
지구가 탄생할 때부터 우리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라고 믿게 되는 거예요. 팍스 아메리카나는 영원한 걸로. 왜? 태어날 때 그랬으니까. 거기부터 오류가 더 심해진다는 거죠. 예.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은 빛을 내는데 한계가 있어요. 다른 나라들이 다르게 보는 거죠. 쟤들은 저렇게 막 써도 돼? 우리는 엄청나게 열심히 해서 한 건데. 예? 어느 순간에 무너진다. 2007년에 우리 미국의 모기질로 무너진 거 한번 봤습니다. 그죠? 그리고 뒤에 따르는 한 5년 기간 동안 세계 경제가 망할 수도 있다. 전체적으로. 그때는 미국 외에는 대안이 없던 시절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 게 지금 재현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내리막의 이 중심을 지나서 가운데점을 꼭지점을 지나서 오른쪽으로 많이 기울어졌다고 지금 달리오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자, 그렇게 되면은 내 체질을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할 수 있는데, 그러기에는 우리가 너무 많이 온 거예요. 너무 많이 뒤틀어지고 왜곡된 상태로 굳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 몸이. 예. 그래서 우리가 다리를 갖다가 부러져 가지고 뭐 한두 달이나 이렇게 고정을 시키는데 나중에 다리가 풀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물리치료를 해서 풀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휠체어를 갖다 타는 거예요. 그냥.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더 찍어내게 돼 있다. 그게 보통 택하는 방법이다. 예. 그래 되면은 그런 과정에서 내부의 부의 분배는 더더욱 왜곡된다. 그래서 나라가 더 망가져가지고 지금 미국 인플레이션이 되게 심하잖아요. 더 망가져서 밑에 돈은 못 가진 90%의 인구 내지는 95%의 인구 그냥 그래도 살림살이가 뭐 좀 불평등하긴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살림살이가 조금씩 나아지는 면은 있었어. 그런 걸로 분쟁이 없었는데 그들의 살림살이가 하락하는 것을 더 이상 막지 못하게 되면은 지금 인플레이션 같은 게 그런 거죠. 내부적으로 큰 분란이 생기고 정치 세력이 편성한다. 그러면 쉽게 이야기해서 공산주의 세력이 등장할 수도 있고 평등을 강조하는 기존의 기득권을 확실히 지켜야 된다. 외국에 무력을 행사해서라도 라고 주장하는 극우 세력이 등장할 수도 있어요. 소위 말하는 정치적 파퓰리즘이 되게 유행하게 되는 거죠. 예, 나라 자체를 살리는 게 아니라 편성해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그런 세력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외부의 세력이 커져 올라왔던 외부의 세력하고 충돌이 생겨요. 왜? 그들이 더 이상 옛날처럼 행동해주지 않으니까. 그들의 쫄병으로 행동해주지 않으니까 한판 붙는다는 거죠. 그러면 세계의 질서가 바뀐다. 이런 사이클이 계속 지속된다. 지금 미국의 사이클은 어디에 있느냐? 가운데 한참 지나서 한 절반 이상 가 있다. 가속도가 딱 붙기 시작하는 시점이다. 작년에 낸 책이에요. 지금 시점하고 잘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런 패권의 교체는 항상 전쟁을 동반했다. 예. 서로가 교차가 되는 부분. 네덜란드가 영국으로 패권을 넘길 때 그냥 안 넘겼다. 10년에서 20년에 걸친 사이에 전쟁이 있었다. 영국에서 미국으로 넘어갈 때도 그랬다. 이것은 본인이 많은 데이터를 조사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제시하는 레이 달리오의 생각은 새로운 건 아니에요, 사실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또 더 폭넓게 이야기를 했고, 진도가 더 나간 사람도 많아요. 뒤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중국만 하더라도 그 화폐, 전쟁이라고 불리는 그 책을 6급까지나 냈잖아요. 그 말은 중국도 미국이라는 자본주의를 엄청나게 많이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특별하지는 않아요. 단지 그가 미국인이고 세계 최고의 펀드 매니저라는 거. 예. 그래서 그 메시지가 강한 거죠. 내부의 이야기니까. 자, 그래서 이런 게 패턴이 반복된다고 보면은 지금 우리도 몇 년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중국하고 미국 사이가. 예. 그러면 실제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한 2004 이미 패권 경쟁이 시작됐다고 다들 느끼시잖아요. 한 30년까지 이 결판이 날 수도 있겠다.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이걸 피할 수 있을까? 예, 어떻게 보면 좀 도식적인데 보통 사람들한테 던지는 메시지의 강렬함을 목표로 한다면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런 이야기는 이게 제가 지난번에 자크 아탈리라고 프랑스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를 한 건데 거기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자본주의 거점이 영국에서 쭉 미국을 거쳐서 아시아로 가는 게 확실해 보이는데 그 사이사이에는 새로운 거점이 이동할 때는 새로운 기술적 진보가 있었다. 예, 그것을 제일 잘 활용할 수 있는 지역에 가서 꽃을 피웠다. 인재와 돈이 몰렸다. 기술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존에
거점, 중심지는 그 지위를 쉽게 안 놓쳤다는 거예요. 그들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항상 군산 복합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쟁이 항상 뒤따랐다. 자, 앞으로 그게 아시아로 가게 되면 서울로 갈지, 베이징으로 갈지, 도쿄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기술적 전개가 있어야 된다. 지금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모두가 혹할 수 있는, 우리의 전체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 또는 우리의 환경 문제가 극심하다고 하면은 좀 더 지구와 평화롭게 조화롭게 지낼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다음 항목이냐. 그래서 뭐 4차 산업, 수소경제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예, 예. 그럼 여기에도 전쟁이 따르겠느냐? 여기도 제가 이야기를 해놨죠. 아탈리가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2010년에서 2030년 사이에 발생할 거라고. 예? 그래서 레이 달리오 하는 이야기랑 그렇게 맞아요, 여기까지.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최근 정신오평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이 오류다. 되게 서구의 기계론적 사고방식의 오류다. 이때까지 똑같이 이렇게 왔기 때문에 미래도 그렇게 될 것이다. 예. 그것은, 이미 1900년대 초에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하고 뭐 불확실성의 원리 이런 게 나오면서 그때 이미 포스트 모더니즘이 등장을 했죠. 모든 게 기계론적 사고로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다. 그렇지만 세상 전체의 흐름 한 100년 걸린 거예요. 그걸 추적하는데. 그럼 여태까지 똑같은 실수를 똑같이 반복하느냐? 딱 그렇게 느낄 때 오류가 생기잖아요. 그게 서구의 과학기술의 예측의 한계예요. 아주 제한적인 경우만 맞는데 이거는 지구 자체가 바뀌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생각의 폭을 넓혀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를 제가 가끔 드리긴 하죠. 어쨌거나 비슷한 부분이고, 자카 아탈리 2000년 초에 이런 얘기를 했죠. 지금 이제 달리오랑 좀 다른 이야기는 기간이 비슷해요. 지금 여기는 이제 세상이 훨씬 평등해진다. 지금처럼 두목 하나가 계속 자리를 바꾸면서 새로운 두목이 들어서고 또 새로운 두목이 들어서고 또 그 두목이 늙으면 또 신진세력이 올라오고 또 밑에 하부 구조는 다 똑같은 그런 게 아니다. 이제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세상이 평등해져서 목소리도 많이 내고 다중 거점이 생긴다. 한동안에는 여러 군데가 활성화되고 그들의 의견을 다 들어야 된다. 이제는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다극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단지 미국에서 중국으로 교체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예. 그래서 우리 같은 나라에도 희망이 있다는 거고, 우리는 북한이라는 한 칼이 또 있죠, 지금. 예, 예, 예.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독이 될 수도 있고, 완전히 산삼이 될 수도 있어요. 예, 예. 자, 그런 핵심적인 시기를 지나고 있죠. 이 사람들이 시작하는 것처럼 지금 변화가 많다는 시기는 모두 공감이에요. 어떤 식으로 보든지 간에. 예, 예. 자, 그래서 여기는 그런 예를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죠. 아까 보여줬던 이제 포물선 같은 방식이 네덜란드에서 제공됐고, 네덜란드에서 영국으로 넘어올 때, 영국에서 미국으로 넘어올 때, 미국의 그림 잘 보세요. 파란색이거든요. 지금 정점에 다다랐어요. 1950년대. 그 뒤부터는 하락세로 접어들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관찰에 따르면 중국이 급속도로 올라가고 있고 곧 만날 거라는 거죠. 예? 이렇기 때문에 이 책을 쓴 거예요. 위험하다. 자본이 그냥 미국을 확 버리고 도망을 가는 결정을 하게 되면 미국은 폭망이다. 그러면 미국에 엄청난 분란이 발생한다. 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예.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가 저렇다. 과거 두 분의 경우에서 전쟁이 발발했던 그 시점에 지금 들어와 있다. 과히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결론이 그렇게 반드시 그리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뭐 곧 전쟁이 난다 그래도 다를 게 없는 상황이죠. 예. 그렇지만 다른 여러 가지 현실적인 고려도 필요하죠. 저때 앞에 두 분의 경우와는 지금 다르죠. 우리가 상대방을 살상할 수 있는 힘이 함부로 놀리면 전쟁에서 새로운 패권이 등장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가 그냥 원시 시대로 좀 과장해서 얘기하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춘 나라들이 지금 여러 나라가 있잖아요. 심지어 북한마저. 예.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언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도식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큰 틀에서는 이해가 된다. 같은 위기에는 왔다. 그렇게 그 정도는 충분히 동의할 수 있어요. 해결하는 방법은 많이 다를 것이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이게 보면 이게 상당히 재밌더라고요. 한 나라의 국력을 결정하는 요소를 8가지로 했어요. 예, 예.
이 8가지는 대충 수치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로 제가 그 그래프를 그린 거예요. 예, 이렇게 포물선을. 순서가 중요하거든요. 이거 한번 볼게요. 우리가 관심 가질 만한 내용이에요. 제일 왼쪽에 있는 게 파란색, 예? 하늘색이죠. 그건 교육이에요, 교육. 예, 교육이 먼저 올라가야 된다. 나라가 잘 되려면, 힘 있는 나라가 되려면, 교육이 되면 그 다음 뭐가 생기느냐, 새로운 기술이 등장한다. 예?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면은 우리 경쟁력이 올라가고 생산성이 좋아진다. 그럼 세상의 중심이 되죠. 무역도 활발해진다. 자, 그럼 세상의 내 장악력이 높아지는 것이고 내 돈은 서서히 기축통화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네트워크를 지켜내야 돼요. 내가 이미 기득권 세력이 됐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군사력이 따라와야 된다. 근데 한번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거를 유지시키는 힘은 기축통화에서 엄청나게 나오는 거예요. 예. 다른 많은 분야가 쇠약해졌더라도 이 금융이라는 부분하고 기축통화는 같이 가는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대제국이 망할 때까지도 버틸 수 있다. 그래서 제국의 수명을 늘리는 수단이다. 동시에 내가 약해진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마취약을 맞은 것처럼 뭐가 잘못됐는지 못 느끼게 해주는, 나로 하여금 자꾸 중독이 되게 하는, 태권국의 지위에 중독이 되게 해서 내가 어디서 왔는지, 잘 살기 위한 원칙이 뭔지를 망각하게 하는 그런 효과도 같이 있어요. 그래서 다리 차면 키우는 겁니다. 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그래서 지금은 미국이 교육이나 많은 부분에서 지금 1등의 자리를 많이 놓쳤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우리 교육 이야기 많이 하는 겁니다. 좋은 나라의 시작은 교육이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정말 신기한 거예요.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도대체 어떻게 할래? 예? 예.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느냐. 예. 그런 관점이 들어있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고요. 자, 지금은 뭐 여러 가지 뭐 언론의 보도를 통하거나 저도 최근에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지만 기축통화의 지위가 흔들리는 부분이 많이 생기잖아요. 지금 뭐 브라질, 중국 같은 경우가 미국 채권을 내다 팔고 있잖아요. 즉 이거는 이미 돈을 남발했다는 거예요. 달러가 신뢰를 잃은 거예요. 자, 미국에 강력히 충성하는 일본이나 영국 같은 나라가 없으면 진작에 그런 게 앞당겨졌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인 헤게모니를 유지하면서 버티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기축통화 지위가 정점에서도 떨어지고 있어요. 즉 이것은 내리막을 많이 탔다는 이야기예요. 나라 전체적으로는 그런 위기를 지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책을 낸 거예요. 네. 자, 좀 전에 이제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고, 이제 미국은 다리 찾고 다리 기우는데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기울고 있고, 중국은 부상하고 있다. 그래서 그가 그린 거 딱 맞다. 예전 같았으면 이제 중국하고 맞짱을 하면 뜬다. 미국이라는 기득권은 역사적 전례를 봤을 때 그냥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법이 없다. 최선을 다해서 싸운다. 네. 그렇죠. 근데 최선을 다해서 싸우면 지금 최선을 다해서 싸울 여건이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2차 세계대전식으로 싸울 수 있느냐 우리가? 아니올 시다가 되겠죠. 신경 써야 될 때가 많죠. 예. 자, 그리고 그때만 해도 전 세계를 이분화 시킬 수가 있었고 그 외의 나라들은 존재감이 미약했지요. 시키는 대로 따라 했지요. 지금 그렇지 않죠. 그때 무력도 그렇고. 네. 자, 그리고 이건 정성적인 부분을 이야기했어요. 이걸 한번, 자, 나라가 정신을 차리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어. 좀 전에는 이제 정량적으로 정량화 시킬 수 있는 항목들을 골랐다면 정성적인 항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나라가 피크에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는 뭘로 알 수 있느냐, 우리가 새겨드릴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리더십이다. 즉 지도력. 우리도 지금 새로운 대통령 나와가지고 들어와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거 공감하시는 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럼 교육 수준 인정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강점 중에 하나가 교육열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이제 교육의 내용을 저도 애기들이 있지만 교육의 내용이 진짜 옛날하고 많이 바뀌었어요. 예. 진짜 옛날만큼의 의지만 있으면 우리나라에서 똑똑한 사람들이 정말 많이 나오겠구나. 향후에 교육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 우리의 아이들의 두뇌를 최대한 자극하는 방식으로 그러면서 또 스스로의 존재감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도 강조하고 역사성도 강조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젊다.
그리고 북한이라는 변수가 있다. 여러 가지 점프할 수가 있다. 물론 북한이라는 변수는 우리가 잘못 사용하면 독약이 될 수 있어요. 먹고 한 방에 갈 수도 있고, 또 거꾸로 잘 사용하면은 산삼 같은 역할을 해줄 수도 있어요, 우리한테. 그럼 우리한테 큰 기회가 오겠죠. 이 세상의 혼란상에서. 예. 자, 그 다음 정성이나 신념이에요. 나는 잘할 수 있다. 우리는 잘할 수 있어야 돼. 우리는 소중해. 스스로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죠. 그렇게 해야만 밥도 잘 먹고 운동도 하고 뭐 생활도 건전하게 관리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다음 전체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법이 잘 돼야 된다. 법이란 틀이. 그다음 부패를 막아야 된다. 그리고 기득권에 휩쓸리지 않고 모든 나라가 커지면 그 기득권이 생긴다. 그 차이가 벌어진다. 그들은 계속 빨아먹으려고 하지만 그러면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람들하고는 거리가 지는 것이다. 결국 나라를 몰락하게 한다. 그래서 저기 앞에 나온 법이나 이런 걸 통해서 당신 때 얻은 부가 자식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게 금수저를 줄여야 된다. 그래서 또 어려웠던 사람들 속에서도 또 미래를 이끌어갈 새로운 세력이 나와서 그들이 또 기득권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계속 지속적으로 부여해야 된다. 미국이 그걸 못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도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큰 선거 때마다 사실은 다른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지만 이 논란이거든요. 기존에 가진 사람은 더 가지고 싶어하고 지키고 싶어하고 그렇지 않은 측에서는 나한테도 기회를 다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 사대를 걷어차냐? 우리 자식한테까지 그걸 대물림이 돼야 되겠느냐? 이런 부분들. 우리 또 항상 투쟁하고 있죠. 그 부분에 있어서 싸움을 다툼이 있죠. 그리고 생각의 폭을 넓혀야 된다.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아야 된다. 이거는 미국 사람한테는 더한 이야기예요. 미국이 최고인 줄 알죠. 태어났을 때부터 팍스 아메리카였잖아요. 1940년대부터. 지금 80년이 지났잖아요. 다 그 전후 세대예요. 우리도 지금 그렇죠. 우리는 몇만 년 동안 한 나라로 통일돼서 살았어요. 그렇지만 갈라진 지 지금 한 80년 됐는데 70년 됐는데 벌써 우리 섬나라로 살은 지 70년 됐다는 뜻이에요. 생각의 폭이 좁아지잖아요. 그게 전체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왜? 세상의 흐름의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리고 이제 군산복합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것은 내가 꼭지점에 올랐을 때 그 일꾼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군사력을 확충하는 때 만들어지는 거죠. 예. 경제력이 뛰어나면 군사력을 더 만들 수 있고 군사력을 또 통해서 나의 이권을 키우거나 유지할 수 있다는 거. 이것도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과거 태국도 다 그랬다. 네덜란드도 큰 함대가 있었고 영국도 군사적으로 최대 강국이던 시절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게 나라가 이제 정점을 지나게 되면은 이 모든 걸 유지하는 걸 빚으로 유지하게 된다는 거죠. 예. 이걸 더 잘하기 위해서는 빚을 더 많이 내야 되고 내부적으로 생산성은 떨어지기 때문에 실속은 더 없어지고 비용은 더 고비용 구조가 되는 거죠. 지금 미국의 무기 체계들이 그렇잖아요. 엄청나게 비싼데 내부적으로 생산성은 떨어져 있어가지고 중국이나 심지어 우리나라, 심지어 북한 간에 대해서도 훨씬 10배, 20배, 100배 같은 100배 더 많은 연구비를 투자하고도 성과를 못 내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정점을 지났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은 이제 국방논평을 제가 많이 다루잖아요. 군사부전을. 거기에서 많이 관측되는 내용이에요. 예. 자, 그러면서 우리는 훨씬 젊다 이렇게 볼 수는 있어요. 예. 자, 이것은 제가 본 것 중에 가장 이제 인상적인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석한 이런 접근 방식이, 자, 미국이 부의 편중이 심하죠. 상위 5%가 미국 부의 90%, 95%? 뭐 이런 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90%를 이야기하는 거, 10%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상위 10% 정도면 미국 부의 95%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인구의 90%가 부의 5%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전 세계에서 최고로 이게 벌어진 겁니다. 예. 그래서 미국 전체적으로 그들의 자산이 세계 1위인지는 모르겠으나 일반 국민들의 생활 수준은 우리보다 올려놨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일본도 그렇죠. 일본도 생활 수준이 우리 밑으로 떨어져 있잖아요, 지금. 예. 그런 게 GDP에 반영 안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죠.
자, 사람들이 그걸 알아요. 구분되는 걸, 이렇게 벌어지는 걸. 그래서 그게 분노라는 것으로 내재되어 있는데 하위 90%의 생활이 조금이라도 나아지면은 스스로 만족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이 그래프가 얘기해 주는 거는 그래도 위로 얼마나 커지는지 누구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내 생활이 조금씩 나아진다. 내 자식 대에서도 조금씩 나아진다. 이러면 살만하다는 거예요. 이건 전 세계적으로 이럴 거예요. 그런데 내리막을 이제 급격하게 타서 빚으로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 한계에 다다르게 되면 구멍이 난다는 거죠. 그러면 하위 90%의 살림살이를 챙겨주지를 못해요. 이게 소위 말해서 이제 미국의 인프라 같은 거죠. 갔는데 막 도로가 계속 망가져. 다리가 막 보수가 안 된 채로 있어. 위험해. 그래갖고 뭐 다시 건설한다는 이야기는 없고 통행을 못하게 해. 다른 데로 돌아가게 해. 이런 것들이 쌓이면 이제 되는 거죠. 그게 다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인구의 90%니까. 그래도 왜 우리의 공항은 계속 후지냐? 외국보다. 왜 우리의 미국의 지하철은 외국보다 후지냐? 왜 우리는 고속철을 건설하려는데 돈을 10배나 더 쓰는데도 시간은 훨씬 더 걸리냐? 이런 것들이 벌써 제기되고 있잖아요. 예. 우리는 왜 극초음속 미사일을 돈을 훨씬 한국보다 많이 넣는데 못 만드는데 한국은 벌써 만들었느냐? 예? 아주 요만큼의 금액만 가지고도 미국 기준으로 봐서는 미국이 최고의 나라가 맞느냐? 그리고 미국이 중국에 경제적 타격을 주기 위해서 고급 기술을 다 금수 조치를 끊었더니 중국이 한껏 해낸다. 우리가 일본의 아베가 우리한테 반도체 소부장으로 공격을 해왔을 때 우리가 해낸 것처럼 중국이 그렇게 한다. 이게 놀라운 거죠. 예. 그럼 이걸 지켜내지 못한다. 미국이 90%를 차지하는 인구가 이거 왜 이래? 그러면 그 분노가 내재됐던 분노가 표출된다. 자, 그러면 저 위에 있는 층들은 뭐냐? 나의 재력을 가지고 내 후손들에게 더 좋은 조건으로 계속 상층부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고 정치인들한테 영향력을 행사해서 내가 안주할 수 있는 털, 이것을 더 버릴 수 있는 털을 계속 유지시키려고 한다. 자, 그렇게 이렇게 된다면은 극단적인 정치력이 등장한다. 그게 공산주의자든 극우주의자든 간에 그들은 미국을 되살리기 위한 진심은 없다. 파퓰리즘으로 인해서 파퓰리즘을 활용해서 내가 정권을 잡고 거기에 대해서 단물만 빨먹는다. 내부 혼란이 가중된다. 나라가 붕괴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네. 자, 그래서 이 정도 시점에 오면은 사실은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해요. 원칙적으로는 하나는 미국이 잘못한 걸 스스로 깨우쳐서 고치는 거예요. 살림살이 정상적으로 하고 허리띠 졸라맨다 그거예요. 네. 그걸 하거나 아니면은 돈을 더 찍어내는가. 그렇게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걸 알면서도 그런 선택을 지금 할 수밖에 없다. 왜냐, 몇 세대에 걸치면서 지금 80년이면 세 세대가 지나간 거잖아요. 네. 미국 사람 더 이상 뭐가 옳고 그른지를 모른다. 미국이 처한 위치가 왜 이런지에 대해서 입체적인 시각을 못 가지고 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인기가 전혀 없다. 4년짜리 대통령한테는. 그러면 결과는 뭐냐? 돈 찍어내는 게 제일 편하다. 일단 마취제를 맞으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지금 한순간에 간다. 한순간에 갈 때가 다가오고 있다. 특히 그 적수인 중국이 미국 채권을 과감히 줄임으로써 그리고 거기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많아지고 있다. 엄청난 위기다. 이겁니다. 예. 자, 그 이야기를 미국 내부에서 세계 제1의 펀드 매니저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과거에는 어땠느냐? 이게 보면은 영국하고 네덜란드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 그 화폐 단위가 길드입니다. 그래서 영국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나서 1785년 10년 만에 이거 이제 달러 대비 가치예요. 죄송합니다. 금 대비 가치예요. 금의 가치는 계속 유지된다고 봤을 때, 안정돼 있다고 봤을 때 사실 그렇고 폭락한 게 보이죠. 10년, 20년 만에. 예. 영국 같은 경우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두 단계로 급격히 떨어진 후에 이렇게 됐다. 결국 2차 세계대전이 부터 해서 한 3, 40년 만에 기축통화의 지위를 잃었다. 미국도 이 과정에 있다.
마지막에 내리막을 탈 때는 감당이 안 되는 짧은 기간에 확 무너진다. 1년도 안 되는 기간에서 무너진 거죠. 지금 그래프가 급전직하는 거 보십시오. 예. 자, 그러면 미국이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합리적인 선에서 제안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뭐 어떤 좀 슬픈 사실이 깔려 있느냐면은 달리오의 시선으로 봤을 때 미국이 다시 이 상태에서 지금 상황에서 바로 패권국의 지위, 팍스 아메리카로 돌아갈 수 있느냐? 그건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단기간에 붕괴가 되면 수많은 사건이 발생하겠죠. 내전이 발생할 수도 있고, 뭐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엄청난 경제적 난관에 봉착할 수도 있고, 다른 나라들한테 핍박을 받을 수도 있어요. 상상하기는 어렵지만, 짧은 기간에 무너지면.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생활 관리해서 죽을 때까지 좀 우아하게 노화되는, 늙어가는 그런 패턴이 미국으로서는 최선이다. 큰 차이가 있겠죠. 특히 미국의 후손들한테, 앞으로 다가올 세대들한테 지금 기성세대가 잘못함으로 인해서 후손들이 나락으로 빠질 수 있는데 그건 구해야 된다. 이런 생각도 깔려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주 단순한 이야기를 해요. 쓰는 것보다 많이 벌어야 된다. 나라의 기초 체력을 튼튼히 해야 된다는 말이죠. 이래야지 달러의 가치를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난 내부 개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미국이 불필요한 해외 개입이나 흥청망청 쓰는 부분들을 다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 이권이 개입해서 빨대 꽂아서 빨아먹는 세력들을 다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나 중국처럼 몇 년 만에 미국 돈의 10분의 1, 20분의 1을 돈에 들여서 지하철이 팍팍 돼야 되는 거예요. 고속철도 되고. 그게, 자, 그러되면 당연히 미국의 지위는 지금만 못하겠죠. 그렇지만 오래 간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빈부차를 줄여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10% 90% 이야기를 하지만 주별로도 차이가 크잖아요. 아마 부자주로는 제가 알기로는 캘리포니아하고 현재 텍사스 정도가 상당히 부자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인구 간에, 국민들 간에 그런 거에 대한 고려가 있기 전에 미국이라는 나라는 50개 주가 서로 연합해서 만든 국가죠. 그 주는 각각 국가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연합했어요. 왜 연합했느냐? 연합하는 게 여러모로 유리하니까 연합한 거죠. 자, 그런데 잘 사는 주한테 가가지고 어려운 주를 위해서 돈을 좀 써라. 그런 압박이 가중되고 끝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면은 그들이 미국 연방에 포함이 되기보다는 나 혼자 독립국이 되고 싶다라는 의사를 더 강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지금도 그런 생각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미국에. 자, 그렇게 쪼개지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런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런 거는 지금 미국 보시면 암담하잖아요. 지금 아래 거나 위에 거나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바꾸기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달려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는 나락이다. 그렇게 그것을 말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이 정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크게 인기가 없더라도 나라를 장기적으로 어떻게 튼튼하게 유지할 것인가, 100년 대계를 위해서 인기 없는 정책이라도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한테 필요해요. 국민들이 그런 지도자를 뽑아줘야 되겠죠. 그렇게 그것을 조정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선택을 잘 해줘야 되겠죠. 순간에 이득에 눈 멀지 말고. 자, 오늘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